지금부터 저는 연차 이틀 내고 해외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직장인에게는 연차는 늘 눈치 보이는 존재죠. 긴 휴가는 정말 꿈이고 현실적인 선택은 대부분 연차 이틀에서 3일.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하려면 시간, 교통, 숙소까지 계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동남아, 일본, 중국처럼 가깝고도 익숙한 여행지를 선택하지만 막상 가보면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는 대부분 저녁 식사 시간대쯤 출발하고 퇴근하고 가자 라고 해도 공항까지 이동해 체크인까지 생각하면 반차는 기본, 심지어 반반차까지 써야 됩니다. 결국 연차 이틀이 아닌 2.5일, 3일로 늘어나죠. 가까운 일본, 중국은 아침 출발해서 현지에 점심 도착하고 돌아오는 날도 점심 먹고 바로 공항 와서 인천으로 와야 되는 3박 4일이지만 실제 관광은 2.5일에서 3일뿐, 심지어 대부분 저가 항공이죠. 그럴 때 드는 생각, 좀 더 특별한 곳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두바이요? 그 먼 데를 어떻게 연차 이틀로?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두바이는 전날 새벽 출발해서 두바이 도착하면 아침이죠. 돌아오는 날도 저녁 출발에 새벽 출발이 많아서 현지 일정을 꽉 채운 3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 비행기거든요. 자면서 가서 피곤도 덜하고 일정은 여유롭고 비행기는 5성급 항공사 A380 기종이죠.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잘리파, 사막 사파리, 두바이 프레임, 두바이 몰, 두바이 마리나, 두바이 분수쇼까지 오고 가고 이 모든 걸 연차 이틀로 충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여유롭게. 비용은 항공, 숙소, 투어 조합 잘하면 이 모든 게 150만 원에 가능합니다. 최저가가 아니고요, 평균 가격이요.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연차 이틀로 가능한 두바이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가 8시 퇴근이라 갈만한 여행지를 찾던 중 기간이 길잖아 당연하게 동남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여행지들은 밤 비행기가 외국 저가 항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저녁 6시에서 9시에 출발하는 출발편이 대부분이라 휴가 중 하루를 출발도 못하고 소모해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출발하고 싶었던 저는 제가 직접 판매했던 2박 5일 두바이 가성비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8시 퇴근해서 9시에 공항 도착해서 에미레이트 항공 23시 55분에 출발한 비행기를 탑승했고요. 버스터 비즈니스 2층으로 가니까 나도 버스터도 아니고 비즈니스 10시간 반을 날아가 새벽 4시 40분 두바이 국제공항 T3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라이벌 표시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로 슉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별거 없고요. 그리고 꿀팁, 입국 수속할 때 두바이는 1기가에 무료 유심도 줍니다. 역시 기름 부자나라. 짐 찾고 나와보면 왼쪽은 택시, 오른쪽은 메트로 타는 곳인데요. 메트로는 첫 차 시간이 요일마다 다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첫 차가 오전 5시부터 시작인데 입국 심사 받고 짐 찾고 나오시면 타이밍 딱 맞게 메트로로 탑승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일요일은 첫 차가 오전 8시. 그러면 일요일은 짐 찾고 나면 새벽 5시인데 3시간 동안 뭐해요? 하신다면 일요일날은 택시를 타는 게 정답입니다. 괜히 기다리다가 체력 빠지면 안 되니까요. 일요일 도착편만 메트로가 바로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택시는 표지판 따라 나가서 줄 서면 됩니다. 기사님한테 호텔 이름만 딱 말해주면 무사히 모셔다 주실 거예요. 저희 숙소는 두바이몰 부르잘리파에서 도보로 7분 거리 로브 다운타운이라는 호텔인데요. 20분쯤 걸렸고 택시비는 약 25,000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는 뚜벅이 여행객이라 위치가 아주 중요했어요. 저희가 숙박한 호텔 리뷰는 위에 카드를 하나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텔 체크인은 원래 오후 4시인데 짐만 맡기고 로비에서 쉬다가 메트로 첫 차가 뜨는 오전 8시 이후에 이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추가 요금 없이 얼리 체크인을 해줬습니다. 이 호텔이 원래 얼리 체크인으로 좀 유명하긴 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바로 방 들어가서 씻고 쉬다가 출발했어요. 두바이 대부분 호텔은 짐 보관이 가능하고요.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얼리 체크인이 된다면 짐 풀고 재정비 하시고요. 비싸거나 얼리 체크인이 안 된다면 짐 맡기고 로비에서 살짝 쉬면서 간단히 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희가 묵은 숙소인데요. 와 따다다단단 커넥션으로 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좋다. 그러네. 너무 좋다. 부르주가 오 우와. 뷰가
뷰가 진짜 죽이죠. 크진 않지만 정말 깔끔하고 그냥 뷰가 너무 미쳤습니다. 미리 싸간 육개장 컵라면을 먹으면서 멍 때리며 감상하는 뷰 그냥 최고입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재정비를 마친 후 일정을 하러 부르잘리파 두바이 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보로는 약 7분이고요. 역으로 가기 전에 두바이몰을 잠깐 구경하고 왔는데요. 메트로역부터 두바이몰까지는 구름다리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호텔에서 봤던 부르잘리파, 네 맞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롯데타워가 붙어있는 것처럼 두바이몰에서 부르잘리파도 똑같이 붙어있어요. 부르잘리파를 가려면 두바이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두바이몰을 도착하시면 아직 문 열기 전이라 사람이 없어요. 안쪽으로 쭉쭉쭉 들어가시면 분수쇼 광장에 부르잘리파가 딱 보이는데요. 이때가 바로 찬스입니다. 사진 찍기 최고의 찬스. 아무 방해 없이 사람 하나 안 나오는 오픈 전에 가시면 인생샷 무조건 건질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사진도 실컷 찍으시고 아직 텅텅 빈 두바이몰도 살짝 구경해보세요. 저희는 환전도 여기서 했는데요. 참고로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해주시고 두바이에서 디르함으로 환전해주시길 추천드려요. 이제 환전도 하고 이제 메트로를 타러 갑니다. 메트로 탑승권을 사는데 기계보다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서 샀고요. 두바이 메트로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행객들은 레드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데 두바이 메트로는 좌석 등급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골드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에 해당하는 실버 클래스, 여성 아이만 탈 수 있는 핑크 클래스, 티켓은 골드와 실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실수를 해버렸어요. 레드카드에 원데이 패스를 발급하러 갔는데 실수로 실버 클래스가 아닌 골드 클래스를 발권한 거 있죠. 두바이에 왔을 때 골드 클래스. 뭐 어쩌겠어요. 실수로 발권한 골드 클래스 덕분에 좌석도 널널했고 사람도 없고 완전 VIP 느낌으로 두바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버즈만역에서 그린라인으로 환승 후 25번 역인 알구바이바 역에서 하차하시면 되고요. 걷다 보면 중동 느낌 가득한 알파이디 역사지구가 나옵니다. 알파이디 역사지구는 전통적인 아랍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좁은 골목, 바람탑, 옛날 느낌 가득가득한 박물관, 전통시장, 갤러리까지 두루두루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두바이 박물관은 패스했고 여기 스타벅스는 인스타 인증샷 각이에요. 꼭 사진 찍고 가시고요. 관광을 마치고 두바이에 오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한다는 중동 음식 아라비안 티하우스 음식점입니다. 내부는 중동 느낌 물씬하고요. 저희가 노린 거는 바로 이거 아라빅 브렉퍼스트 트레이. 테이블 가득 진짜 보기만 해도 배부른 비주얼인데요. 이 메뉴는 오후 1시까지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솔직히 전 중동 음식은 향신료 때문에 입에 잘 안 맞아서 별로 잘 못 먹는데 저희 와이프는 2인분을 혼자 클리어했고요.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알파이디를 둘러보고 나서 도보로 두바이 크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진짜 두바이스러운 경험 하나 할 거예요. 요금은 단돈 1디르함으로 알파이디에서 크릭을 건너 골드스쿨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시원한 바람과 두바이의 전통적인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알파이디에서 나와서 5분이면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고요. 목적지인 수쿠 선착장에 내리면 바로 수쿠에 도착이고요. 더운 나라 두바이에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만족도는 사실 1등이죠. 어차피 알파이디 역사지구에서 골드스쿨로 갈 때 제일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이니 꼭꼭꼭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짧고 굵은 탑승이지만 시원하고 분위기 짱입니다. 아브라를 내리면 바로 수쿠로 이어지는데요. 과거 아랍 사람들이 오가던 전통시장으로 여전히 활기 넘치는 현지의 삶을 볼 수 있는 시장이죠. 여기는 향신료 시장인 스파이크 스쿠, 모직 시장인 텍스타일 스쿠, 그리고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골드 스쿠가 있어요.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금거래 시장으로 길거리마다 화려한 금장식들이 가득한 매장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전통적인 금 장식구부터 두바이 특유의 굵고 화려한 디자인의 금 세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반지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무려 63kg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여기 금시장은 저는 살 돈은 없지만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에겐 저렴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쿠까지 둘러보신 후 다음 코스는 두바이 프레임, 수쿠에서 알 라스 메트로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바이 프레임은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라서 ADCB 역에 내려 택시 타고 5분 정도 가면 도착합니다. 걸어서도 30분이면 가기는 하는데 두바이 더위에서 30분은 그냥 죽음입니다. 택시 타세요. 입장권은 미리 인터넷에서 사뒀고요. 가격은 약 17,000원 정도. 두바이 프레임, 여기 진짜 거대한 액자예요. 말 그대로 프레임, 액자입니다.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거대한 액자 모양의 건축물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공적입니다. 사막기후와 어울리지 않는 나무들을 지나간 후 두바이 프레임 앞으로 가고요. 아랍스러운 노래가 들리며 미니 분수쇼가 나오면서 줄을 섭니다. 사람 역시 굉장히 많고요. 올라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두바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두바이 프레임은 한쪽은 두바이 신도시, 한쪽은 사막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스릴도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보시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차가 날아다니고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 있는 미래의 두바이 영상을 잠깐 보고 투어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새벽부터 달렸기 때문에 이쯤에서 체력 방전됐고 다시 택시, 메트로를 타고 호텔로 귀환합니다. 수영장은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뷰죠. 수영장에 누워서 부르잘리파를 바라보는 건 정말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여기서는 진짜 가만히 누워있어도 럭셔리한 여행 중이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하고 어른들은 선베드에서 뷰 감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렇게 짧지만 긴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조식은 무려 TGI 프라이데이. 여기서 조식당도 부르잘리파 뷰가 이어집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세계 최고의 마천루를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정말 두바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죠. 조식 메뉴가 아무리 맛있어도 자꾸 창밖만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커피 한잔 놓고 부르잘리파 한 모금 하는 기분이에요. 메뉴도 골라 먹을 수가 있고 과일이랑 뷔페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조식 드시고요. 호텔에서 도보 7분이면 도착하는 두바이몰 부르잘리파로 갔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저희는 두바이의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 부르잘리파를 올라갈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이곳은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필수 관광지고 전망대 입장료는 층마다 다른데 가장 인기 있는 124층 애터탑 전망대는 약 7만원, 높은 곳에서 좀 더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148층 약 14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줄이 길어지니까요. 무조건 오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침에 가면 하이패스로 VIP 대접 받으면서 올라가실 겁니다. 부르잘리파를 둘러보신 후 내려오시면 약 11시쯤 되실 거예요. 약 1시 정도까지 식사하시고 두바이몰을 관광하면 되세요. 두바이몰은 그 크기가 축구장 200개를 합친 정도입니다. 스타필드의 모티브가 된 쇼핑몰이라고도 하죠. 쇼핑뿐만 아니라 두바이 아쿠아리움도 있는데 꼭 아쿠아리움 입장은 안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입구에서 인증샷 꼭 찍으시면 기분은 충분히 내실 겁니다. 오후 2시 정도 호텔로 오시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막 사파리 출발합니다. 두바이에 왔다면 이건 무조건 한 번쯤은 해야 되죠. 보통 2시나 3시쯤에서 호텔로 픽업이 오고요. 픽업 전에 기사님이 미리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호텔 앞에서 픽업 차량 탑승하면 이제 진짜 사막으로 출발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뒀고요. 1인당 6만원 정도에 진행했어요. 여러 옵션이 있지만 기본 구성인 사막 투어, 베두인 캠프, 저녁 식사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호텔에서 픽업해가지고 저녁까지 먹고 다시 호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니까 정말 이만한 가성비 투어가 없습니다. 저희 차량은 6인 정원이라 저희 둘, 그리고 같은 호텔에 머물렀던 한국인 2분, 그리고 다른 호텔에서 온 외국인 2분까지 함께 탑승했어요. 도심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사막, 1시간 정도로 달려 드디어 사막 드라이브가 시작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타이어 바람을 빼는 작업입니다. 사막 모래 위를 달리려면 공기압이 낮춰야 바퀴가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막 듄베이싱, 4륜구동의 차량으로 모래 언덕을 미친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아찔하지만 짜릿합니다. 게다가 두바이의 멋진 사막 풍경 속을 달리는 이 액티비티는 단연 사파리 투어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죠. 1차 듄베이싱을 마치고 중간에 잠시 멈춰서 사막에서 멋진 인증샷도 남기시고요. 모래 위에서 타는 샌드보드도 체험해봤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재밌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에요. 저희는 특히 기사님께서 아주 재미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모래바람 맞으며 아주 신나게 즐겼습니다. 듄베이싱을 마치고 차량 타이어에 다시 공기를 넣은 후 이제 저녁을 먹을 베두인 캠프로 이동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바로 낙타 체험. 무료로 체험이 가능한데요. 마치 에버랜드에서 타는 것처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오는 짧은 코스지만 은근히 재밌습니다. 특히 낙타 탈 때가 그렇다 치지만 내릴 때는 꽤 와일드하게 내려줘서 이색적인 재미가 있었고요. 이후 캠프 안으로 들어가면 대추야자랑 아랍식 커피를 한 잔씩 내주시는데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쪽에서 헤나 체험도 무료로 가능하세요. 손등에 이쁘게 그려주는 이 체험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간식을 먹으면서 뷔페식 아랍식 저녁 식사를 즐기고요. 공연까지 관람하는데요. 사실 여러 번 보면 지루하긴 한데 한 번쯤은 볼만한 수준이에요.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해가 진 뒤의 사막 하늘, 별이 쏟아
쏟아지는 그 하늘은 진짜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참, 사막에 가시면 사막 모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날리니까 스카프나 마스크 같은 거 꼭 챙기세요. 현장에서도 팔긴 하는데 미리 준비해 가시면 저렴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희는 호텔에 도착하면 밤 9시쯤 됩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드디어 두바이 여행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정말 알차게 꽉 찬 말 그대로 라스트 하이라이트 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미레이트 몰 구경, 까르푸 쇼핑, 팜 주메이라 투어, 두바이 마리나 보트 투어, 그리고 대망의 두바이 보즈쇼까지 모두 포함된 날입니다. 아침에는 여느 때처럼 부르잘리파를 보며 맛있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짐을 정리해 캐리어에 차곡차곡 챙기고 체크아웃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꿀팁은 에미레이트 몰에서는 무료로 짐 보관이 가능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도보로 10분 두바이몰 부르잘리파역으로 이동했고요. 오늘은 실버 클래스로 메트로에 탑승했습니다. 에미레이트 몰은 두바이 메트로 레드라인 몰 오브 디 에미레이츠 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몰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짐 보관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권만 보여주면 무료로 짐을 맡길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운 몸으로 에미레이트 몰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실내 스키장 스키 두바이인데요. 무더운 나라의 사막에서 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죠. 다만 겨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실내에서 스키를 타는 게 큰 매력은 아닐 수가 있어요. 밖에서 구경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에 눈이 오는 게 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키는 타지 않았지만 창밖에서 보이는 실내 스키장의 거대한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감탄을 자아냈어요. 저희는 아내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샵에 들려 기념품을 구매하고 최근에 한국에도 진출한 은커피도 맛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선물을 사기 위해 까르푸로 들어갔어요. 까르푸 내부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대추야자, 두바이 샴푸 등 다양한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기념품은 까르푸에서 사시기를 꼭 추천드릴게요. 짐은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차기로 하고 일단 메트로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인공섬으로 유명한 팜 주메이라입니다. 이동 경로는 메트로, 트램, 모노레일 순이며 환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레드라인, 소브아 리얼티에서 하차한 후 트램으로 환승해 두바이 마리나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램은 일반 롤카드로 탑승이 가능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 마리나의 신도시 풍경은 마치 뉴욕 맨하튼을 연상할 정도로 멋져요. 팜 주메이라에서 하차한 후 이후에는 투 모노레일 표지판을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지하철역처럼 생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마치 이마트 주차장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파란색 모노레일 라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최종 팜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는 롤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따로 티켓을 구매해야 됩니다. 왕복으로 구매하시면 편리하고요. 아틀란티스 아쿠아벤처역까지 가는 라운드 트립 티켓은 30디르함 정도입니다. 역 안에서는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서 간단히 둘러본 후 무인으로 운영되는 모노레일을 탑승합니다. 창이 넓게 트여있는 전면부 좌석에 앉기 위해 일부러 맨 앞으로 갔습니다. 모노레일은 종착 지역인 아틀란티스 아쿠아벤처역에 도착한 후 팜 아틀란티스를 둘러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오랜만에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는데요. 이건 퍼포먼스를 보기 위한 소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속아주며 웃음과 시원함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팜 아틀란티스 내부는 상점과 기념품 샵들로 가능했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저희는 빠르게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라운드 티켓으로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돌아와 트램으로 환승한 후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두바이 마리나 보트 투어를 체험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투어는 육지에서 보던 두바이의 화려함을 바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요트 투어와 보트 투어 중 고민했지만 저희는 좀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 보트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팜 주메이라 주변과 마리나 지역을 둘러보는 이 투어는 요트 투어보다 부담이 덜하고 두바이 주요 명소들을 바다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 60분을 체험하는 보트 투어는 약 45,000원, 75분을 투어하는 보트 투어는 약 5만원, 99분을 즐길 수 있는 보트 투어는 약 6만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잘 가니까요. 제일 긴 시간 99분으로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마리나를 천천히 빠져나오며 구경하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 지루할 틈은 없어요. 가이드님의 설명이 굉장히 좋았고 다양한 포토스팟에서 가족들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속도감 넘치는 오픈워터로 나가게 되면 본격적인 스릴 만점 고속 보트 투어가 시작됩니다. 먼저 팜 주메이라를 바다에서 바라보는 뷰를 감상했고 이후에는 두바이의 랜드마크 버즈알아락을 달렸어요. 바다에서 보는 버즈알아락은 정말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고 인증샷도 꼭 남겨주세요.
보트는 다시 마리나로 돌아와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해가 진 마리나의 야경은 그 자체로 굉장히 환상적이었고요. 사진을 좀 더 찍고 커피도 한잔 마신 후 메트로를 타고 에미레이트몰로 돌아와 맡긴 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 두바이 분수쇼를 보기 위해 부르즈알리파 두바이몰 메트로역으로 이동했어요. 현재 2025년 5월 기준으로 분수쇼의 개선된 안무와 향상된 조명 및 음향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공사 중이에요. 현재 정확한 공사 기간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략 9월 정도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바이 분수쇼는요,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시오 분수쇼,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매직 분수쇼와 함께 세계 3대 분수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와 화려함은 단연 두바이가 최고예요.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무려 275m 높이까지 물을 쏘아올리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진짜 이거는 직접 봐야 감탄이 나옵니다. 팝송부터 전통 아랍 음악까지 매번 다른 곡들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절대 지낼 틈이 없죠. 그리고 명당 자리도 알려드릴게요. 1층에 있는 파이브가이스에서는 버거를 먹으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쇼를 볼 수 있고요. 3층에 있는 조스 카페는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요. 이 두 곳은 정말 분수쇼의 묘야성입니다. 다만 1층 파이브가이스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3층에 있는 조스 카페 꼭 추천드릴게요. 참 두바이와 몰디브로서 손님들 많이 가시잖아요. 혹시 아직 프로포즈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분위기 끝판왕입니다. 감동 보장 100%. 이 감동적인 분수쇼를 뒤로하고 이제 집에 가야죠. 우리는 메트로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에는 자정 12시까지만 가면 되고요. 짐을 맡기고 새벽 3시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8시간여의 비행을 합니다. 이제는 여행의 피로도 쌓였을 테니 밤 비행기라 비행기에서 푹 주무시고 눈 떠보면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벌써? 싶을 만큼 그렇게 비행은 금방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시간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우리의 5일 두바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바이 여행의 전체적인 일정과 대략적인 비용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혹시 나도 이번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셨다면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항공권은 에미레이트 항공 이용했고 왕복으로 약 90만원 정도 들었어요. 진짜 저렴하게 가면 80만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호텔은 두바이몰 근처에 있는 로브다운 호텔에서 2박을 했고요. 저희는 1박에 15만원이었는데 5월 기준 지금 비수기라서 10만원 정도로 숙박이 가능하시고 성수기인 10월 기준으로 보면 25만원 정도, 극성수기 때는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서 1박에 25만원으로 잡을게요. 2박이면 50만원, 1인당 25만원으로 잡겠습니다. 교통은 주로 메트로와 트램을 이용했는데요. 두 번째 날은 메트로를 저희는 안 타서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 이틀 사용해서 실버카드 기준으로 약 15,000원 정도 들었어요. 모노레일 아브라 탑승까지 해서 2만원 잡겠습니다. 택시는 공항에서 호텔 25,000원, 두바이 프레임 오고 갈 때 왕복 1만원, 35,000원, 4만원으로 잡고요. 그럼 1인당 2만원이죠. 총 교통비는 4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와 투어 비용인데요. 두바이 프레임 17,000원, 2만원 잡고요. 부르잘리파 124층 에떠탑 전망대 7만원, 사막 투어 6만원, 보트 투어 99분짜리 6만원, 마지막으로 식비는 조식은 호텔식이니까 2일차 점심저녁, 3일차 점심저녁, 4일차 점심저녁, 총 6끼. 두바이는 식비가 좀 비싸서 둘이 먹으면 약 5만원 정도 들거든요. 한 끼에 1인당 3만원으로 하면 18만원이네요. 이 모든 걸 더하면 항공료 90만원, 호텔 20만원, 투어 20만원, 교통 4만원, 식사 18만원, 1인 기준으로 총 152만원 정도로 다녀왔어요. 여기서 첫날 택시비만 빼면 딱 150만원. 두바이에서 럭셔리함도 즐기시고 이색적인 체험도 하고 알차고 효율적인 여행이 됐죠. 항공 좋고 숙소 깔끔하고 교통 편하고 관광지 다채롭고 치안 좋고 비용도 합리적이었던 이번 두바이 여행 한 번쯤은 꼭 와볼 만한 도시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도 좋고 중국도 익숙하고 동남아도 편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두바이는 어떠실까요? 에이, 두바이는 멀어서 힘들지 않나요? 보신 것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연차 딱 이틀 쓰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구성이에요. 단돈 150만원에 너도 두바이 다녀왔어? 대박. 이런 말 듣고 싶은 분들 이번 휴가 두바이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두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